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알타이 탱크와 ATAK 전투 헬기 같은 터키의 주요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유럽 기업의 엔진 기술 거부로 상당한 지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는 독일의 MTU가 4개의 엔진만을 공급한 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 올해 생산 마감일을 놓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터키 방위산업청장인 이스마일 데미르는 파워팩이 공급되지 않으면 18개월 동안 생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18개월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측의 파워팩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독일의 파워팩 공급 프로젝트는 현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터키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ATAK 전투헬기 프로젝트도 알타이 전차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2018년 30대를 15억 달러에 발주한 T-19 ATAK 헬기의 경우 터키가 롤스로이스와 허니웰의 합작사인 라이트 헬기 터빈 엔진이 만든 LHTC T804A의 토종 대체 엔진을 준비하고 있어 납품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 무기 규제 체제를 이유로 LHTC T804A에 대한 수출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야심찬 육상 차량 프로젝트인 알타이 탱크는 250대의 탱크를 주문한 터키 카타르 합작 회사인 BMC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기술 기반이 되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독일 기업들이 공급을 맡고 있지만 터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독일이 알타이에 들어가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공급을 반대했습니다. 터키도 개발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ATAK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이 시작되었고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에 TS1400 터보샤프트 엔진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4년 이상의 프로젝트 지연을 의미합니다. 생산도 되지 않는 엔진에 파키스탄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국산 전차를 성공적으로 제작 및 배치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내 중공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춰진 국가들입니다. 엔진으로 한정하면 MBT용 1500마력 디젤 엔진은 세계에서 2, 3개국 정도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하나같이 자동차용 엔진 설계 및 제작 기반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공업 자동차 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도 기술 난이도가 더 높은 엔진의 경우는 꽤 고전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K2 흑표 개발 과정에서 두산이 욕을 먹지만 이는 개발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이는 세계 5위 자동차 강국인 한국의 기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흑표 엔진 개발에 난항이 닥치자 이현순 전 현대차 연구개발 부회장을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한국GM에서 기술연구소장과 기술개발부문 부사장을 지낸 손동현 사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했습니다. 보통 부회장, 사장급 엔지니어를 영입하면 혼자가 아니라 팀 단위의 기술 인력도 인맥으로 딸려옵니다.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국내 2, 3차 디젤 엔진 부품 벤더 업체의 기술적 서포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팩 개발에 온갖 문제점이 발생했고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차 제조국인 러시아의 경우 2010년대에 와서야 아르마타 전차용으로 1500마력짜리 12H360 디젤 엔진을 만들었으나 성능과 신뢰성은 둘째치고 엔진 수명이 독일제 동급 엔진의 절반 정도인 500에서 70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150HB2라는 모델의 1500마력 디젤 엔진을 개발해 99식 전차에서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9식의 개발 책임자에 따르면 99식의 파워팩은 MTU와 능력은 비슷하지만 파워팩의 MTBF는 500시간이라고 합니다. MTU가 1000시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소 부족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마저 이런데 축적된 산업 기반과 기술이 전무한 터키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타이 전차 양산 터키발 뉴스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MTU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독일 정치권에서 터키의 인권 탄압 문제로 수출을 불허하면서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과 공동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협상이 엇나가 버렸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이 파토나게 된 이유는 제3국 독자 수출권까지 무리하게 요청했다가 거절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후 2015년 오스트리아 AVL리스트와 터키 엔진기업 튀모산이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에르도안의 독재, 인권 탄압, 언론 자유 문제 등이 오스트리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면서 2017년 초에 엔진 기술 협력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협력이 불발로 그친 이후 성능과 내구성은 떨어지나 독재와 인권 탄압 제재 같은 정치적 문제가 없는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타진했지만
터키에 여러 번 기술 유출을 당해 방산 수출에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는 IP 제공을 거부하고 엔진 완성품 수출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차용 엔진 생산자와 협력이 정치적 문제와 터키 정부의 지나친 기술 이전 요구 및 독자 판매권 요구로 인해 어려워지자 터키 방위청은 고육책으로 미국 캐터필러사의 유럽지사 및 영국의 퍼킨스와 같은 상용 중장비 디젤 엔진 메이커와 알타이용 엔진 생산과 지원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챌린저 전차에 장착된 퍼킨스 CV12 엔진은 1200마력에 불과하고 더욱이 전차 엔진 생산을 담당할 터키 회사들의 기술력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제3국 독자 수출권과 파격적인 기술 이전 요구, 정정 불안으로 인한 잦은 제작사 교체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등 이미 파토난 앞서의 계약처럼 터키 정부가 순조롭게 엔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해외 협력이 부침을 겪고 있는 와중에 2015년 3월 17일에 티모산과 터키 방위산업청 사이에 엔진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터키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개발 기간은 2년 6개월이며 비용은 2억 달러를 들여서 자국산 엔진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 비용과 기간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터키 외부에서는 그 보도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고 이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에 티모산과 터키 정부가 맺은 엔진 국산화 생산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자동차용 엔진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단숨에 독자적인 능력으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만들었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터키 측에서는 한국의 경우 인권 문제로 인한 금수 조치 우려가 없고 IP 제공에서도 독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흑표 파워팩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타이 전차가 흑표의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파워팩에 자유로운 제3국 수출권을 허가하면 흑표와 수출 시장이 겹쳐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터키는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와 ATAK 공격 헬리콥터 엔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터키는 자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실행 중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기술력이 없는 터키의 무기 관련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